건강한 과일의 대표주자 사과. 이렇게 섭취하는 식습관 당장 버리지 않으면 건강에 독이 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사과의 이점을 약화시키고 사과와 함께 섭취 시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산성 성분이 강한 식품으로 위장이 민감한 사람들에게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장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사과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구연산과 사과산 같은 산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사과 역시 산성 성분이 있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속쓰림, 위산 역류, 가슴 통증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가진 사람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흰빵입니다. 흰빵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어져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사과와 함께 섭취할 경우 과다 섭취로 인한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과당 흡수 불량증을 가진 사람들은 사과와 흰빵을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천연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흰빵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당으로 변환되는데요.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서 당분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과당 흡수 불량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과의 과당과 흰빵에서 빠르게 흡수되는 당이 결합하면 소화 과정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 많은 가스가 생성되어 소화 불편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로 사과와 함께 섭취할 경우 섬유질 과다 섭취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사과와 브로콜리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섬유질은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에서 발효 과정이 활발해져 가스가 많이 생성되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사과와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면 하루 섭취 섬유질 양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장에서 과도한 발효가 일어나 가스가 많이 차게 됩니다. 사과는 매우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과를 더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이 조합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는 그 맛이 뛰어난 것은 물론 건강에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식재료입니다. 지금부터는 사과가 가진 유익한 효능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사과는 식이섬유와 항산화제가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화 건강에도 좋은데요. 사과에 함유된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사과는 항산화 작용 및 항암 효과도 제공하는데요. 비타민C, 퀘르세틴,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장기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고 특히 퀘르세틴은 폐암, 결장암, 유방암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좋은 선택인데요. 사과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적은 칼로리로도 포만감을 줄 수 있어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고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며 물 함량이 높아 섭취 시 배부른 느낌을 주어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혈당 조절에도 기여하는데요. 사과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며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펙틴은 인슐린 분비를 적절히 조절하여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인데요. 사과에 포함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는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사과 속 플라보노이드인 플로리진은 여성의 골밀도 감소를 예방하고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뼈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인데요. 사과에 포함된 퀘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세포의 염증을 억제하여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두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피부 건강에도 좋은데요. 사과에 포함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또한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폐와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퀘르세틴은 폐의 염증을 줄이고 천식 증상 완화와 폐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며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천식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먹는 사과가 이렇게나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 사과의 놀라운 효능을 더욱 높여줄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고 사과의 비타민C, 퀘르세틴, 플라보노이드와 결합하여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면 두 음식의 항암 효과가 증가할 수 있으며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사과의 퀘르세틴과 함께 작용하여 폐암, 결장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 두 항산화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과와 블루베리는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면역 체계가 강화되면 감염 예방 및 신체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포의 재생 능력을 높여 피부 건강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호흡기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일로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호흡기 보호와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배는 루테올린이라는 항염증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사과의 퀘르세틴과 함께 작용하여 폐염증을 줄이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배는 목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기관지와 폐의 점액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데요. 사과와 배 모두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두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천식이나 기관지염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는 수분 함량이 높아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가래를 제거하는 데 유용한데요. 사과와 배를 함께 먹으면 폐 건강을 개선하고 천식 발병률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배는 천식 증상을 완화하고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계피차입니다. 계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과 항염 성분이 풍부한데요. 사과에 포함된 퀘르세틴과 비타민C와 함께 작용하면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계피차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사과와 함께 섭취할 때 항산화 작용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계피차는 혈당을 안정화하는 데 유익한 차로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사과 역시 혈당을 천천히 흡수시키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차는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불량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피는 장내 가스를 줄이고 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좋으며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결합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처럼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음식들은 각 식품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개선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식품 조합을 직접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건강한 사과를 고르는 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과는 차가운 온도에서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는데요. 신선한 사과는 냉장고에 야채 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0도에서 4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에서 사과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 주변 과일을 빠르게 익게 만들 수 있으니 다른 과일과 떨어뜨려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각각의 사과를 종이 타월로 감싸거나 비닐봉지에 구멍을 내어 포장하면 수분 증발을 막고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보관 중 손상되거나 부패한 사과는 신속하게 제거해 다른 사과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과를 짧은 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실온에 두어도 괜찮은데요. 다만 실온에 오래 두면 사과가 빨리 물러질 수 있으니 짧은 기간 동안만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는 단단한 감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손으로 잡았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사과가 신선하며 물렁하거나 상처가 있는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의 색상도 중요한데요. 각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색상이 선명하고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 사과는 진하고 고르게 붉은색을 띠고 초록 사과는 선명한 초록색이 유지되어야 맛있습니다. 더 나아가 껍질이 매끈하고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름이 많거나 거친 사과는 신선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사과 특유의 상큼한 향도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향기가 풍부한 사과일수록 당도와 신선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사과는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크기의 사과 중에서 더 무거운 사과는 수분이 풍부하고 아삭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사과를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풍미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과를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정보들을 참고하여 사과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사과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적당하게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된 식습관을 알려드리는 100세 건강습관이 될 테니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